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이제 중단원 3 국제 무역의 확대와 영향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큰 제목부터 보면은 국제 무역이라는 거는 이제 나라 간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확대되고 그에 따른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 수입, 그러니까 X 플러스 M이죠. 네, 이거의 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상당하죠. 네, 우리나라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77%가 다 무역 수입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총소득 있죠? GDP. 네, 일정 기간 동안 최종 생산물의 합계이죠. 네, 국민소득 전체 77%가 이제 무역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보면서 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단원이에요. 국제무역이 확대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밑에 봅시다.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적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이 되겠죠. 네, 여러분 국제 분업이라고 하면 뭐냐면 너는 자동차 만들어, 나는 옷을 만들게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쉬울지 쉬운 예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리고 있는 건 세계 지도입니다. 네, 이거 우리나라예요. 일본, 그리고 네, 미국, 캐나다.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생겼다면은 여기에서는 배터리 만들고, 여기에서는 껍데기 만들고, 여기에서는 반도체 만들어서 세 개를 합쳐가지고 노트북이 생긴다. 그럼 분업한 거죠? 이런 메커니즘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자기들이 잘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분업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봤듯이 효율성이 되게 중요해요. 효율성. 왜냐면은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잉여가 생긴다는 거고, 그 잉여만큼 우리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봅시다. 2번 보면은 국제 거래가 되겠죠. 사례를 통해서 탐구할 수 있대요. 네, 보겠습니다. 네, 국제거래 왜 발생하냐? 왜 할까? 자, 여기에서는 고전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위론이랑 비교 우위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 등장하는데요. 네, 한번 개관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일상화된 국제거래입니다. 국제거래가 일상화됐대. 맞아요. 우리는 편의점에 가면은 외국 물건이 있어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자, 읽어보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서 쓰는데 수입했거나 원재료 일부를 수입한 것이 많다.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렇죠. 성분표나 보면은 일부는 중국에서 수입했거나 일부는 어디에서 수입했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네, 우리는 이거를 굳이 개념적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만약에 국제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석유, 광물,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가 없으므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생기고 산업 규모가 성장하지 않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혼자서 살아갈 수는 좀 힘들다, 살아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 모두 국내에서 생산해야 되므로 상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람들의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될 거고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무역을 안 하면 안 좋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거를 핵심적으로 부존 자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종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부존 자원이에요. 네, 부존 자원이 뭐냐면 원래부터 존재했던 자원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여기 밑에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자, 오늘날에는 노동이나 자본 요소 이런 것도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네. 흔히 생각할 때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나 노동 같은 것들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생산 요소라고 하면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도 등장했는데 물건을 만들 때 쓰는 것 이게 생산 요소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소비하는 거예요. 기업이 소비하는 거. 네, 용어 때문에 좀 어려워할까봐. 네, 지식재산권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만들면 그게 지식재산권이 되겠죠? 우리 예고잖아요. 네, 병란도 읽어보세요. 확실히 코리아랑 거래를 하고 싶대요. 네. 자, 볼게요.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비교 우위론 나옵니다. 네.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비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비교 우위론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 비교 우위론은 제가 설명해 놓은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에서 밑줄만 한번 쳐봅시다. 생산비의 차이가 납니다. 왜 생산비의 차이가 나느냐? 네, 천원자원의 종류와 양의 차이, 인구, 교육 수준, 경제 규모 등 이런 게 뭐냐면 부존 자원이에요. 네, 이런 게 부존 자원인데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예시 나와 있고요. 그래서 특화시킨다는 거, 경제 주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재화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한다는 거. 전문적으로 생산하면 생산비도 훨씬 싸고 품질도 좋겠죠.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 밖에 잘하는 사람 시키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게 국제 분업이랑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약간은 고전적인 입장에서의 그 무역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렵지 않아요. 보시고요. 네,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뭘 잘 만드는지 써 있네요. 네, 보면 여기 우루과이는 콩을 잘 만드네요. 네, 넘기겠습니다. 네, 확대로 인한 영향입니다.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 규모의 경제 등장하네요.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생산 규모가 늘어나면 단위당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생산 규모가 늘어나면은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 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무역으로 인해 그뿐만 아니라부터 볼게요. 뿐만 아니라부터 보면은 무역으로 인해 경제 성장의 효과도 거둘 수 있고 경제가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은 아니야. 예, 왜 항상이 아니냐면 우리나라 같이 77%가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해외가 어려워요. 해외 경제가 악화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77%만큼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상호 밀접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보면 협력의 기회가 늘어난다. 그렇죠? 교류를 하니까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거는 고치고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국제 거래를 위한 뭐 협정입니다. WTO 이거 뭐예요? 뭐 월드 트레이드 뭐 오가니제이션 뭐 해가지고 세계 무역 기구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 이 자유무역 협정이 뭐냐면 국가 간의 장벽을 없애자는 거예요. 장벽이라고 하면은 관세입니다. 관세. 네, 관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배추가 예를 들어서 배추가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뭐 해외 배추가 500원이래.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배추 판매자는 어떻게 되죠? 이건 다 이것만 살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배추 시장 거래는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관세라는 세금을 붙여요. 문을 우리나라 들어오는 문에다가 세금을 붙여요. 네, 관세를 500원을 붙였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똑같이 1,000원이 되니까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사업을 보호할 수 있겠죠. 이런 메커니즘인데 이런 관세를 없애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 좀 더 자유롭고 원활하게 거래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왜 등장하냐면 지금 제가 관세 설명했을 때 우리나라 사업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무역협정을 하면은 뭐 전체적으로는 부가 증대되고 우리는 효용의 만족감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들이 여기 밑에 나와 있겠죠. 여기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네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거죠. 경쟁력이 갖추지 못한 산업이나 기업은 위축되거나 쇠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은 물건값이 해외보다 비싸게 팔고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기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봅시다. 여기 문제점이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네, 보면은 근데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앞에도 좀 추상적으로 나왔어요. 네, 지금 경제 성장할 수도 있고 협력의 기회도 있을 수 있는데 안 좋을 수도 있대. 경제가 지금 이게 좀 말이 웃긴데 거래를 하면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성장을 안 할 수도 있대요. 그렇죠?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싶으면 경제학과를 가시면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좀 자세히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고 공부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렇게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냐. 그러니까 자 봅시다. 노동력과 기술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협력을 하면서 성장을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문제점은 왜 생기느냐?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팔고 있는 물건들이 싼 물건들이 들어오면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개별 사례로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성장이 저해되고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우리 수준에서 다뤄볼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보면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좋은 기술, 좋은 노동력, 네, 이런 것들이 뭐 무역하면서 활성화가 되면서 같이 경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고전적 무역 이론인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은 국제 분업을 통해서 특화를 통해서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은 쇠퇴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터진 문제, 유럽에서 터진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기면은 미국과 유럽에서 터졌지만 우리나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면서
네, 이게 앞에 나왔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앞에 사료가 나왔으니까 그거 읽어봤으면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무역의 확대는 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쵸.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해외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물건값을 올린다 하면은 해외에서 또 우리나라 물건값이 올라갈 테니까, 또 우리나라 물건값이 내려가면은 해외에서도 물건값이 내려갈 테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우리나라 경제의 77%나, 네, 여기 써 있네요. 77%나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해외랑 우리나라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마음대로 펼치기는 조금 제약이 있다. 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뭐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반도체 가격을 확 올려버리면, 또는 반도체 물건 생산량을 확 줄여버리면은 해외 기업이 타격을 입겠죠. 네. 우리 반도체 필요한데 물건 안 준대. 막 이러면은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책을 통해서 제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FTA에 대한 그 다음으로 설명이 나오네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관세를 좀 줄이고 무역 장벽을 낮추자라는 게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익과 문제점을 검토를 해보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겠죠. 명함,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들여다보자. 그래서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15년과 칠레의 교역무역은 61억 달러 정도였는데 16억 달러에서 4배 정도가 늘었다. 우리나라도 뭐 주고받는 돈이 늘었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더 부자가 됐다, 뭐 이런 거죠. 같은 기간 우리나라 세계 교역 규모가 2.6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유무역 협정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다 라는 거죠. 그쵸? 네, 근데 문제점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동차, 석유 제품, 무선 통신기기 등 기술 집약점 제품을 수출하고 칠레로부터는 원재료들을 수입을 했네요. 근데 현재 수입산 포도의 가격은 우리나라 수입의 80%를 차지할 만큼 뭐 질이 좋고 싼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포도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국내 포도 시장과 면적은 반으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포도 판매하는 분들은 완전히 절반이나 망한 거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 우리나라 포도 재배지인 충청북도에서 2014년 폐업한 포도 농가는 1196구죠. 와, 엄청나게 많이, 심각한 수준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네,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네, 특화죠. 특화시키면은 유리한 제어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거. 과거에는 원재재 등록 공산품이 국제무역에 뭐 이런 문제 있고요. 네, OX 한번 봅시다. 국제거래는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 상품 서비스 요소를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아요. 각 나라마다 노동자원 자본이나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생산비 차이가 납니다. 자, 3번. 만약 우리나라가 카메라, 운동화를 모두 중국보다 싸게 살 수 무역을 하지 않는 것이 이익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게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이고요. 4번. 국제거래가 확대되면 생산 규모가 늘어나면 제품 단위당 평균 생산 비용이 증가하나요? 떨어지죠? 이게 뭐예요? 규모의 경제죠. 네, X입니다. 5번. 국가 간 무역이 확대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이나 기업은 쇠퇴할 수 있어요. 그쵸? 포도 농가가 엄청 망했죠. 자, 6번.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지원을 정책하는 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밀접한 접촉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5번이 이제 이응이고, X는 3번, 4번, 6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3번도 같이 볼까요?
보면은 베트남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과 수입품의 특징을 말해보자. 네, 이런 특징 뭐 이런 거 뭐 기술 집약적이네요, 뭔가. 그리고 조금 뭐 소비재 뭐 단순 소비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나라 베트남 간에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생산 요소의 분포의 양과 관련지어 설명을 해보자라고 2번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술이 좋으니까 기술 수출하고 해외는 노동력이 풍부하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노동 집약적이다, 기술 집약적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여기까지네요. 자, 네, 중단원 3은 여기까지 보고요. 네, 4단원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